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강진 땅에서 전해지는 구전설화입니다. 가난한 자식의 부모 봉양을 도운 착한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강진 땅에 자식이 11명이나 되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다. 배운 것도 별다른 재주도 없는 데다 부모로부터 송곳꽂을 땅 한 떼기도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날마다 산에 가서 땅에 떨어진 소나무잎, 떡갈나무잎 등을 갈퀴로 긁어 모아 장에 가져다 팔아서 생계를 꾸렸다. 아이는 많은 데다 벌어들이는 것은 별로 없으니 집에 제대로 먹을 것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다 보니 늙은 어머니는 노상, 입에 거미줄을 쳤는데 어쩌다가 재수 좋은 날은 누룽지나 술찌개미로 끼니를 때웠다. 배고픈 노모가 항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다. 내 죽기 전에 소고기 2점만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아들은 집안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는데 마침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 명절에는 소고기를 사서 차례에 올리자. 그런 다음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자. 아들은 큰 마음을 먹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을 가지고 명절 전 장날을 기다려 읍내로 나갔다. 추석 단대목이라 인심이 넉넉했다. 여기저기서 이 마을 저 마을에 사는 친구와 아는 사람들을 만났다. 한잔 하세. 한잔 먹세 그려. 하는 통에 대낮부터 술을 얻어 마셔 거나하게 취했다. 오랜만에 만난 어릴 적 친구에게 자기도 기세 좋게 한잔 내고 싶었지만 나무꾼은 입술을 악물고 주머니끈을 꼭 잡았다. 친구 보기는 미안했지만 어머니께 드릴 고기를 꼭 사야 했다. 이번에 못 사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무꾼은 정신을 가다듬고 푸줏간으로 가서 살코기 2근을 사서 지팡이에 매달고는 강진 도암에 있는 솥대거리로 불리는 고개를 넘어 집으로 향했다. 고개를 넘어설 무렵에는 해가 떨어져 사방이 어둑어둑하였다. 그때 왠지 오싹하는 느낌이 들었고 순간 뒤에서 뭔가가 달려들더니 지팡이에 매단 고기를 낚아채서는 도망갔다. 순식간에 당한 상황에서 저놈 잡아라. 거기에 놓지 못하겠느냐? 소리소리 쳐댔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남았다. 얼핏 그 물체의 형국을 보니 무언가 괴상하게 생긴 것이 도깨비 같기도 했다. 몇 년을 벼르고 별러서 사온 고기를 졸지에 누군지도 모르는 괴한에게 빼앗기고 낙심천만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소고기를 쌌던 대나무 잎이 마루에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서는 노모가 그 고기를 날로 먹고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게다가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었으면 명절상에 올릴 틈도 없이 그렇게 맛있게 그것도 날 것으로 드시는 것일까. 어머니께 무슨 영문인지를 물어봤다. 조금 전에 부스럭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마루에 뭐가 올려져 있었는데 뜯어보니 소고기여서 너무 반가워 먹게 된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조금 남은 고기마저 다 먹고 나더니 느닷없이 야야, 내 희미하던 눈이 밝아져서 저기 저 참새 꼴이 훤하게 보이는구나. 하고 말했다. 아들은 고기를 명절상에 올리지는 못하였어도 어머니께서 고기 맛을 보셨고 더구나 시력이 회복되어서 그것을 커다란 위안으로 삼았다. 모자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마루에 쌀 한 가마니와 함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들은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다고 의아해하며 필시 누가 집을 잘못 알고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는
마을의 집마다 돌아다니며 누가 혹시 자기네 집에 쌀과 고기를 가져다 두지 않았느냐며 일일이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저녁 늙은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어떤 도깨비가 나타나 귀띔했다. 이보시오. 나는 조금 전에 왔던 도깨비 귀신인데 당신 아들이 하도 효자여서 내가 앞으로 당신 집에 재물을 넉넉하게 가져다 줄 것이니 당신만 알고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모른 채 시치미를 떼고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아들에게 웬 물건이냐? 고 물었다. 이후로도 쌀과 고기가 떨어질 만하면 도깨비 귀신에 의해 쌀과 고기가 계속 배달되었다. 결국 고기를 먹고 싶다는 모친의 소원이 아들의 지극한 효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장날 고갯마루에서 고깃덩이를 빼앗기게 된 것도 얼마라도 빠르게 늙은 여인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한 도깨비 귀신의 조화였었다. 시간이 가면서 도깨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알게 모르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이 소문을 듣고는 이듬해 설 무렵 강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둘째 가면 서러운 불효자 놈이 효자가 했던 것처럼 살코기 두근을 싸서 지팡이에 매달고는 솥대거리 근처에서 어정거렸다. 그런데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고 두꺼비 수십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놈에게 독을 쏘았다. 두꺼비한테 독을 쏘인 불효자는 집에 돌아와서 별의별 약을 다 써도 낫지 않아 오늘 죽네 내일 죽네 하고 있었다. 하루는 도깨비가 병자 옆에 나타나더니 말했다. 여봐라. 내가 솥대거리 도깨비 귀신이다. 야, 이놈아. 내 꼬락서니를 반성하고 따라할 걸 따라해라.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드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다.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알겠느냐? 예,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선 언덕 너머 저 효자 나무꾼에게 올벼놓은 5두락과 사흘가리 묵정밭을 나눠 주어라. 알겠느냐? 예,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착하군. 두 번째,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면 일단 목숨만은 살려주마. 목숨만 말입니까? 그렇다. 효도를 제대로 하면 지금 딱 그 정도로 비실비실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안 그러면 죽을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런 줄 아느냐? 내 놈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부모에게 하는 효도 가지고는 지은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1년 농사에 반을 헐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앞으로 20년간 조건 없이 도와라. 그 정도면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너의 병도 완전히 나을 것이다. 또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1년 농사에 반을 헐어서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 돕는다면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잔병치레 하나 없이 생생하게 살도록 해주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꾼에게 땅을 주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웃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불효자가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꿈을 꾼 것이다.
이후 진심으로 반성한 불효자가 도깨비와 약속대로 나무꾼에게 전답을 주고 부모에게 효도하자 독이 빠지고 병이 낫기 시작했다. 게다가 고방을 헐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정성을 다해 돕기 시작하자 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하더니 인근 백리 근방에서 제일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도깨비의 예언대로 아픈 곳 없이 생생하게 90가지 장수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떼기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입니다. 단대목은 명절이나 큰일이 바싹 다가온 때입니다. 소떼는 마을 수호신 및 경계의 상징으로 마을 입구에 세운 장대입니다. 장대 끝에는 나무로 만든 새를 붙입니다. 올벼는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를 말한다고 하는군요. 두락은 논밭 넓이의 단위입니다. 한 두락은 벽시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50에서 300평, 밭은 약 100평 정도라고 합니다. 사흘가리는 소를 데리고 사흘 낮 동안 갈 수 있는 논밭의 넓이를 말합니다. 묵정밭은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을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문화와 역사, 전설과 설화 중 애꾸아들의 부모봉양이라는 구전설화가 모본입니다. 구연자는 당시 81세이던 김윤희 묘사로 2000년 8월 3일 채록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문화유산 채널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다음 블로그, 맥결의 양평이야기에서 흥부 놀부 동화마을 회열리에 화랑펜션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픽사베이, 123RF, 핀터레스트, 픽스타, 크라우드픽, PNG트리 그리고 게티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